한 씨는 이미 브로커 죄수로 유명한 인물. 그러니까 얘가 주로 방에 구치소나 들어가면 뭐 사건을 청탁받는다든지 지도 범죄자를 구치소 운동이 해결해 줄게. 얼마만 주겠냐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안에 가서 돈을 벌어온다는 놈이 지가. 지는 사회에서도 돈을 벌지만 직렬 가면 돈을 더 많이 번다 이거야. 한 씨는 과거 구속됐을 때 그랬던 것처럼 다시 김영일 검사실에 뻔질나게 출정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김성훈이가 딱 보니까 아니 이것 봐라 희한한 놈이 하나 들어왔네. 그런데 접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출정을 나가냐. 아니 무슨 뭐하냐. 나가서 전화도 하고 뭐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고 그러니까 김성훈이 기억한다 좋게 달 거 아니에요. 나도 좀 그렇게 해도. 실제 뉴스타파가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김영일 검사실 출정 기록에 따르면 한 씨는 구속 한 달 뒤인 2016년 11월 20일부터 2017년 1월 11일까지 2달 동안 16번, 일주일에 2번꼴로 출정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1월 12일부터는 한 씨와 김성훈이 함께 출정을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씨가 출소한 2017년 3월 3일까지 40여일 동안 두 사람은 무려 23번을 함께 출정 나갔습니다. 설 연휴를 빼면 40여일 가운데 3분의 2 이상을 검사실에서 함께 지낸 겁니다. 출정을 시켜주고 같이 출정 나가고 출정 시켜주고 또 김성훈이 나가서 이제 막혔던 고관이 조금씩 풀리 나가는 거예요. 한 씨가 보석으로 출소하도록 합의금을 준 것도 김성훈이었다고 합니다. 술자리에서 뭐 형님 뭐 근데 어떻게 나왔냐. 그럼 뭐 그분이 도와줘서 그분이 누구겠어요. 지가 1억 때문에 돈이 없어서 구속이 된 놈이나. 김성훈이란 이름을 직접 언급도 하고 그랬어요. 아예. 김성훈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IDS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야 하는데 그 일을 한모 씨한테 부탁하기 위해서 한 씨를 먼저 출소시켰다는 겁니다. 막 1억 그거 내 고생해서 합의만 봐주면 언제라도 뭐 인기병력이 나갈 수 있다. 그럼 내가 그 돈 줄 테니까 나가라. 일단 나가서 내일 도와서 내 합의를 좀 해도. 출소한 한 씨가 룸살롱 등에서 펑펑 쓰고 다닌 돈, 그리고 IDS 피해자들에게 대위 변제를 하겠다며 합의서를 받아내기 위해 들어간 비용 역시 모두 김성훈의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우선 활동비를 다 나가서 사무실도 얻어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뭐 하고 뭐 하면서 돈을 이제 수십을 뜯은 거죠 이제 김성훈한테. 실제 한 씨가 구속된 이후 진행된 검찰 수사에 따르면 김성훈은 자신의 자금 담당 측근을 통해 홍콩에 숨겨놓았던 돈 27억 원을 한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돈으로 한 씨는 거물 사업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고 다시 한번 사기를 쳤습니다. 가짜 대위 변제 계획으로 피해자들에게 합의서를 받아냈을 뿐 아니라 돈까지 뜯었습니다. 만에 하나 일이 잘못되더라도 돈을 갚아주려면 지급 보증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14억 원을 뜯어낸 겁니다. 한 씨는 범죄 수익 은닉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배경은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와 특수일부, 그러니까 김영일 검사실이었습니다. 기억을 못하는 내용들이 많고 이 사람 왜 불렀는지를 좀. 김성훈 씨를 출정시킨 게 기억이 안 나세요? 30번을 넘게 출정시켰는데. 그러니까 김성훈 씨라든지 그 얘기는 예. 거기에 뭐 여러 사람이 많아. IDS 피해자들한테는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예. 거기 질문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게 검사님 방에서. 그게 방에서 했다고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검사님 방에서 김성훈하고 하고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만나게 해줬다는 게 누가 예. 그래요? 제가 만나게 했다고. 같은 날 출정을 가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사건이 있어서 소사한 겁니다. 참나.
그런데 뉴스타파는 김영일 검사가 한 씨의 범죄 행각에 상당한 협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브로커죄수 한 씨는 출소 이후 변호사 최모 씨를 고용해 김성훈에게 수시로 접견을 보냈습니다. 그 접견 변호사 최 씨가 IDS 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털어놓은 얘기입니다. 제가 접견을 가서 주로 한 일이 뭐였냐면 한 씨가 김영일 검사한테 그 김성훈 씨 그 출정 나오게 하는 거 그걸 부탁을 하면 이제 제가 접견에 들어가서 이날은 나간다, 이날은 못 나간다 그거 정해주는 일이 주요 업무였어요. 이런 것도 처음에는 신기했죠. 그래서 한 씨가 뭐 이런 사람인지를 모르고 아 우리 회장님이 되게 돈 재력도 그렇고 이 힘이 센 사람인가 보다. 한 씨가 김영일 검사와 소통을 한 뒤 출정 날짜를 알려주면 자신이 김성훈에게 접견을 가서 그 날짜를 전달해줬다는 겁니다. 한 김영일 검사한테 부탁을 하면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날짜가 정해있잖아요. 시간이 정해있잖아요. 그걸 제가 전달했고 가능하다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저를 통해서 안 된다. 그거를 제가 전달을 했던 거예요. 최 변호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김성훈이 출정을 갈 때마다 김영일 검사와 한 씨가 사전 협의를 통해 날짜를 조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일 검사한테 가 정보를 받아가지고 알려주면 가 김성훈 접견을 가서 언제 접견 출정 가능하니 그때 일을 보십시오. 그때 맞춰서 누구를 오랄까요? 이러면 김성훈이가 뭐 며칠 날 없나 며칠 날 저거 만누라 없나 뭐 짤 거 아니에요 저거 일이. 김영일 검사의 협조를 의심하게 하는 정황은 또 있습니다. 자금 집행을 담당하는 김성훈의 금고직이 예모 씨를 검사실로 불러 김성훈과 수차례 만나게 해줬다는 목격자의 진술입니다. 여기는 수시로 출입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저 방해 수사부에 있을 때도 뭐 수시로 들어갔고 또 특수일부 김영일 부장이 왔을 때도 이제 가 왔으니까 우리는 특수부에서는 한 번도 봤죠. 예 씨는 홍콩에 숨겨놨던 김성훈의 범죄 수익 은닉자금 27억 원을 한 씨에게 전달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범죄 수익을 옮기고 빼돌리라는 이런 지시를 김성훈이 검사실에서 직접 예 씨에게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재수가 판결 나온 재수 받은 사람이 금고지기를 검찰에서 자유롭게 불러서 독대를 해서 뭔가를 음모할 수 있는 자리를 주는 자체가 다른 거 다 떠나서라도 어떻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 어떻게? 최모 변호사와 목격자 두 사람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김영일 검사는 IDS 피해자들을 2번 울린 한 씨의 범죄 행각과 결코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김영일이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겠어요. 그걸로 간 돈이. 김영일은 자천이 되고도 남아야 될 상황, 옷을 벗어야 될 상황인데도 영전을 했어요. 그 당시에. 김영일 검사는 이후 서울 남부지검 부장검사를 거쳐 대검 정보 담당관으로 영전했고 올해 8월에야 제주지검으로 좌천됐습니다. 뉴스타파는 김영일 검사에게 이 같은 취재 결과를 전달하고 재차 해명을 요청했지만 김영일 검사는 허위 사실이 보도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만을 전해왔습니다. 김영일 검사를 구속하라! 김영일 검사를 구속하라!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발한 IDS 사건 피해자들은 브로커 죄수 한 씨의 범죄 행각이 드러난 뒤부터 진정서를 접수하는 등 김영일 검사에 대한 감찰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 어떤 답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죄수와 검사 다음 편에서는 1조 사기범 김성훈의 은닉 자금에 대한 검찰의 축소 수사 의혹을 보도합니다. 중앙지검 검사실에서 이루어진 8천만 원짜리 사건 거래와